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충북, 오늘은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한 폐렴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접 국가들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태국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확진 환자가 발생한 상태죠. 네,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구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네. 아시아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 현재 경계 수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24시간 비상 방역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300명이 넘는 환자가 중국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우한 지역의 방문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고요. 부득이하게 가야 한다면 가금류나 야생 조류 그리고 호흡기 질환자와의 접촉을 피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요. 우리 충북 지역의 이슈를 좀 정리해보는 투데이 브리핑 시간인데요. 보도국의 홍우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충북 지역 그 가운데서 청주의 대형 유통 매장의 매출이 급격히 줄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흔히 우리가 매출이 역신장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상권이라는 게 교통의 편리성, 소비의 효율성 등을 따져볼 때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입니다. 대전과 세종의 초대형 점포가 계속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청주 유통시장의 잠식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볼까요? 사실상 청주의 유일한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백화점 충청점의 지난해 매출은 3,380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실적보다 1% 감소했습니다. 몇 퍼센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 자체가 줄었다는 대목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롯데아울렛 청주점의 매출 감소폭은 더욱 큽니다. 지난해 매출이 1,24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8%나 줄어들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고전은 시대적인 흐름으로 전국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주의 경우 사정이 더욱 심각해 보입니다. 충청권의 유통 주도권이 이미 대전과 세종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에는 충청 유통업계 선두인 갤러리아 타임월드를 비롯해 이미 3개의 백화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에다 오는 6월이면 유성구에 265개 매장과 호텔, 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 쇼핑몰인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이 문을 엽니다. 엑스포 과학공원 부지에는 신세계그룹이 지상 45층 규모의 사이언스 콤플렉스를 건설 중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백화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청주가 대전의 유통 주도권 완전히 내주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데 뭔가 특별히 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제 친구가 저에게 들려준 말입니다. 2년 전쯤 세종시에 창고형 할인 매장이 들어섰는데 글쎄 자기 어머니가 여기에 놀러 가는 재미에 푹 빠졌다는 것입니다. 혼자 가시느냐? 물론 아니죠. 친구분들하고 카풀을 해서 가시는데 네. 평일이면 20여 분 남짓 걸리는 거리입니다. 네. 공산품, 식품할 것 없이 대부분 묶음 판매라서 선뜻 손이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도 완벽히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같이 사서 나누면 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바람도 쐴 겸 다녀오시는데 가보면 청주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답니다. 강영동 쪽 상권의 타격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은 지역 자본의 역의 유출이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우리 지역의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지 않아도 다른 지역으로 자본이 유출되고 있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대형 유통업체, 거대 자본의 진출을 막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쇼핑과 접목된 문화, 레저, 여가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에 대한 욕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에게 도덕적인 소비만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요즘 잘 쓰는 말인데 상생이 공묘를 부르지 않도록 유연성을 갖춰야 할 시기입니다. 정삼철 박사의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동대구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형 유통점들이 들어오면서 지역 상권과 상생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들도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북 지역도 그러한 전략적 모색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쇼핑몰의 위치에 대해서 접근에 대해서 사실 많이 이제 반대하는 의견들도 많았는데 이제 이런 네.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시각을 바라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군요. 네. 자, 이번에는 정가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섭 전 정무부지사의 행보를 놓고 민주당 경선 주자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네, 당초 이 전 정무부지사는 흥덕구 출마를 천명해 왔습니다.
현 도종환 의원 이전 노영민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주소도 옮겨놨고요. 그런데 정치는 생물입니다. 총선 전국으로 접어들면서 도종환 의원의 당내 입지가 강화되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오재세 의원이 버티고 있는 서운구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집안 싸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오 의원을 지지하는 지방의원들이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부지사가 선거구민과의 교감도 없이 서운구 출마로 방향을 튼 것은 핵심 당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전 정무부지사는 자신에 대한 출마 반대에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특정인에 대한 그 경선 참여 반대는 당원 당규를 위반한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허창원 도의원의 인터뷰를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은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해서 경선 자체가 보이콧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해서 나왔습니다. 이 서운구에 대한 전략 공천은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오지세 의원은 관록의 사선 의원입니다. 그만큼 지역군의 조직 기반도 탄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 부지사 전에 이미 이광희 전 도의원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오 의원으로서는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겠죠. 아무튼 서운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집안 싸움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자치단체의 서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거구 획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네. 지난 20대 총선에서 괴산 사례가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계산구는 19대 총선까지 이른바 중부사군, 증평진천 음성과 한 선거구였습니다. 기자들이 흔히 증진괴음으로 줄여 부르곤 했습니다. 아직도 입에 익숙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20대 총선에서 남부 3군, 보은 옥천 영동이죠. 유권자가 부족해진 탓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동남 4군 선거구로 강제 편입된 것입니다. 충북은 8개 의석을 지킬 수 있었지만 괴산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화적, 지리적 교류도 없었던 데다 괴산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할 기회도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부 4군은 환원시켜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21대 총선에서 선거구 환원이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네. 역시 또 인구 문제 때문입니다. 네. 20대 총선 당시 보은 옥천 영동에서 인구는 하한선보다 1,700명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부 3군의 인구는 예상되는 선거인수 새 하한선보다 여전히 3,800여 명이 부족합니다. 4년 새 인구가 5천여 명이나 줄어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시 반성과 대책이 쏟아졌지만 구두선에 그친 셈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이에 따른 불균형 해소를 주장하지만 정작 우리 지역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불균형 발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충청권 시도지사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방사광 가속기 때문이라는데 이게 뭔가요? 사실 저도 고백하지만 이게 무지 생소한 네.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냥 슈퍼 현미경 정도로 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해서 미세한 물질이나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합니다. 10억분의 1mm보다 작은 나노 세계를 관찰할 수 있고 100조분의 1초, 불교에서 말하는 찰나와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은 잘 안 잡히지만 아무튼 대단한 기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미지의 세계를 보다 자세하게 관찰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국내에서는 포항에 2기가 있는데 이게 낡기도 해서 다양한 연구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광 가속기를 추가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예비 타당성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자치단체마다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이번 주 간부회의에서 매일 점검을 하라며 유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서 선점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현재 상황은 강원과 인천과 똑같은 선상에서 추진 중이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라는 독려입니다. 지난주 충청북도는 충청권 공조에 나섰습니다. 일단 이시종 지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충북에서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권에서 공동으로 유치하는 개념이다. 충청권의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셔서 꼭 이것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세종, 충남, 대전 등 4개 시도지사가 만나 공동 건의문도 채택했습니다. 또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겨 충북이 최적지라는 논리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역시 예산입니다. 1조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수천억 원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과연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느냐 아니면 자치단체의 분담 비율이 어디까지냐 이런 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된다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방사광 가속기 충청북도가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네,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도지사든 시장, 군수, 네, 이렇게 자치단체장이 되면 당연직으로 맡는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충북체육회장이 그래왔는데요. 이번에 첫 민선 시대가 열렸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군사정권 시절에 군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많이 쓰인 단어가 민간인입니다. 사실 시장 군수도 민간인인데 마땅한 용어를 찾기 힘들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충북체육회장을 이끌 초대 민간회장에 윤원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윤 회장은 188표를 얻어 106표를 획득한 김선필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윤 회장은 이미 양궁과 우수협회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일선 시군의 체육회장도 모두 민간 체제를 갖췄습니다. 12곳 가운데 10곳이 단독 후보로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예상대로 경제인 출신이 대거 자리를 잡았습니다. 관주도의 체육회 운영에서 벗어나 경제 자립을 통한 홀로 서기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미 대한체육회장 자리는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맡으면서 올림픽이나 굵직한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에 성공한 전철이 있습니다. 지역에도 도입된 이런 시스템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지금도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건인데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주 안타까운 일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그 화재를 진압했던 소방관들에 대한 행정 징계에 대해서 이게 판결이 유효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형사적 처벌은 법리적인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감봉 등의 행정적 징계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휘관들은 상황 수집과 전달에 소홀했으며 인명구조 요청에도 즉각 반응하지 않는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족들은 당시 소방당국의 진입이 늦어져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만큼 현장 출동한 소방관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검찰이 직무유기 등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 법리 검토를 벌였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충청북도는 지난해 지휘조사 팀장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소청 심사를 통해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는 낮아졌습니다. 당시 지휘조사 팀장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네. 검찰이 화재 현장 대응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과 이런 징계가 앞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들에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방합동조사단이 내린 결과와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이 소방관의 징계 취소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접수한 점이 반영된 판결이라는 분석입니다. 행정처분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참사 책임을 둘러싼 충청북도와 유족 간의 갈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네. 제가 제천 화재 참사 당시 현장 취재를 담당했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출동한 소방관들의 무능은 어떤 이유에서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족들의 안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브리핑 보도국 홍우표 기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